안녕하세요. 오늘은 CSS의 선택자 우선순위 점수 계산 방법과 개념 원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맨날 이제 H1 태그로만 했으니까 오늘은 P 태그로 한번 해볼게요. 자, P 태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설명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로렘 탭 해가지고 장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CSS 파일을 연결을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이 있고 CSS 파일이 있는데요. 이 HTML과 CSS 파일을 해석하는 주체는 바로 이 브라우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HTML과 CSS 파일을 해석을 하고 해석된 결과를 이제 여기 있는 이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브라우저가 여기 있는 이 HTML과 CSS 파일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순서를 갖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HTML 태그를 만들고 헤드 태그를 만들고 거기 안에 메타 태그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타이틀로 탭 메뉴를 넣어 놓고 탭 타이틀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SS 파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만약에 P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제가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글씨가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P 태그를 선택을 하고 글씨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어떤 것이냐? P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또다시 P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글씨 색깔은 빨간색은 상세가 돼서 이제 없어지고 파란색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씨가 파란색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언더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엔터를 쳐서 둘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설정한 것이 적용이 될까요? 보면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P 태그들한테 적용된 스타일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자, 우선 첫 번째로 글씨를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스타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P 태그를 선택을 해서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스타일은 글씨색 파란색이 적용되는 것이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도 적용이 되는 형태인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입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 번의 스타일 속성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스타일이 충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따를지 이 스타일을 따를지 스타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언제나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해석하는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을 해서 항상 아래에다가 해당되는 스타일을 넣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CSS를 순서 있게 만들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CSS 파일이 지금은 뭐 7행까지밖에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뭐 몇천 행 혹은 뭐 몇백 행, 몇 수천 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여기 글씨가 파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타일이 충돌되는 가운데 글씨가 파란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얘보다 아래에 이렇게 스타일을 입력해야 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해석을 하지만 바로 어떤 점을 만들어서 이 선택자를 구성할 때 우선순위 점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우선순위 점수가 높을수록 최종 스타일이 반영되도록 CSS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어떠한 이제 스타일 규칙들이 충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스타일 경우들이 충돌을 할 때 어떤 규칙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이 선택자의 우선순위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 p태그한테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p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태그명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클래스명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a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글씨 색깔을 뭐 초록색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글씨 색깔은 초록색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스타일 규칙이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얘를 잘라서 여기 가장 위에다가 올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자, 무슨 색의 글씨 색깔이 될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보시면 파란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새로 고침을 해봐도 글씨 색깔은 파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스타일 규칙이 3개가 있는 상황에서 3개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선택자 부분 있지요. 이 선택자 부분에 사용되어 있는 이런 표현 방식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 점수를 10점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태그명을 사용을 하면 우선순위 점수를 1점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수가 크면 클수록 최종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스타일 점수는 10점짜리 스타일 규칙이고 얘는요 1점짜리 스타일 규칙이고 요것도 1점짜리 스타일 규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스타일 규칙이 가장 위에 있지만서도 우선순위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컬러 속성에 대해서는 이 스타일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아셨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라고 하고 글씨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까요? 골드색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스타일 규칙이 4개가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일 규칙의 점수는 10점, 얘는 1점, 요것도 1점. 요건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자, 두 개의 우선순위 점수가 같죠. 스타일 규칙이. 그런데 누가 더 아래에 있어요? 얘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슨 글씨색이 될까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예, 골드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자를 구성하는 표현에서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이 우선순위 점수가 10점이 반영이 되고 태그명을 사용을 하면은 1점이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해볼게요. id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 태그한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태그한테 고유한 이름을 이 id라는 속성을 통해서 b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p 태그는 a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b라는 b라는 id를 갖고 있는 태그가 되는 거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id명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접근 문자 샵을 쓰고 id 이름을 적어주시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색깔을 제가 만약에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브라운 색깔로 갈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스타일 규칙을 가장 아래에다 썼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잘라서 가장 위쪽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도 과연 세로 고침을 했을 때 글씨가 갈색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됩니다. 클릭했어요. 세로 고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갈색의 글씨 색깔이 적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자, id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가 100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점수가 100점짜리 스타일 규칙이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이제 10점짜리인 거예요. 얘는 1점인 거죠. 태그명으로 선택했으니. 요것도 태그명으로 선택했으니까 1점이죠. 얘는요. 얘는 10점입니다. 누가 제일 점수가 높냐면 가장 위에 있는 요게 가장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컬러 속성에 대해서는 100점짜리 스타일 규칙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자를 구성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p.a 이렇게 태그를 선택하면은 p 태그이면서 a 클래스인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우선순위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 점수는 합산이 됩니다. 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그명을 썼고 다음에 클래스명을 썼으니까 태그명은 1점 그리고 클래스명은 10점 도합 여기 있는 스타일 규칙은 11점의 우선순위 점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11점의 우선순위 점수를 사용을 해서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로 고침을 해보면 파란색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우선순위 점수 규칙이 몇 점입니까? 100점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방법이 있겠죠. 바로 뭐예요? 이 p 다음에 .a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 p 태그는 id가 b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샵 b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택자를 구성함에 있어서 태그명을 사용을 했으니까 우선순위 점수 1점, id를 사용했으니까 우선순위 100점이 채용이 되면서 더해진다고 했죠? 그럼 101점의 우선순위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100점짜리 스타일 규칙보다 더 아래에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로 고침을 하면은 글씨가 파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타일 규칙을 위로 올려서 저장을 하고 다시 세로 고침을 해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선순위 점수는 몇 점? 110 아니죠. id 태그명 1점 더하기 id가 100점이니까 101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겠죠. 바로 뭐냐면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 p 태그 샵b.a라고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 태그임과 동시에 id가 B이고 클래스가 A인 P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태그명 1점, 그리고 id는 100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래스는 10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점수가 111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글씨 색깔을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적용한다면은 여기 있는 스타일 규칙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빨간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포함 관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P 태그는 바디 태그의 자식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 태그 한 칸 띄고 P 샵B.A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씨 색깔을 다시 초록색으로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이 부분 선택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부분을 공부하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바디 태그 한 칸 띄었으니까 바디 태그의 안에 있는 P 태그이면서 id가 B이고 클래스가 A인 태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현재 있는 이 P 태그는 바디 태그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 태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이 성립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선순위 점수를 따져보면은 자, 태그명 사용했죠? 1점. 태그명 사용했죠? 1점. ID 사용했습니다. 100점. 클래스 사용했습니다. 10점. 도합 얼마냐? 112점의 우선순위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만드는데 끝이 없어요. 세로 고침하면 지금 초록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클래스는 A라고 해놨는데요. 아이디하고 다르게 클래스는 한 칸 띄워놓고 이렇게 AA 이렇게 쓰거나 AA라고 해서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텍스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P 태그는 이 클래스라는 별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띄어쓰기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A라는 클래스가 있기도 한 거고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선택자를 구성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A이고요. 클래스가 텍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id가 B이기도 한 태그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그명 1점, 클래스명 10점, 클래스명 10점, id명 100점이니까 이 스타일 규칙은 121점의 우선순위 점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한다라고 보면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이 스타일 규칙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요게 우선순위 점수예요. 이 우선순위 점수는 합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클래스를 2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구성을 해서 200점의 우선순위 점수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id를 하나 쓰면 우선순위 점수가 100점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클래스를 20개를 쓴다면요. 아쉽지만 그렇게 사용해도 클래스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셔도 id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산될 때 10진수 계산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태그명이 1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1의 자리 숫자가 있고 10의 자리, 그다음에 100의 자리,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가 만약에 하나 쓰였어요. 그럼 여기 있는 1의 자리 점수가 하나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클래스가 지금 여기에서 두 개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2점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id가 하나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100점짜리가 하나가 증가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요게 더해져서 막 121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편의상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여기 있는 클래스가 뭐 20개가 쓰여서 200이 된다고 해도 앞자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아셨죠? 즉 이게 200이 돼가지고 원래 10진수 계산이라면 2가 여기 반영이 돼서 이게 3이 돼야 되잖아요.
예, 1이었던 거에 2가 더해져 가지고 그런 계산이 안 돼요. 아셨죠? 여기서 아무리 많아져도 앞자리에서 커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클래스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아이디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그를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또 있었냐면은, 자,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시작 태그에서 이렇게 직접 태그 안에서 시작 태그에다가 이렇게 태그 속성을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속성 입력 방식을 인라인 스타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했을 때 이제 제가 스타일 입력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우선순위 점수가 1000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소스 코딩을 CSS를 막 쓴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B태그 선택을 해서 글씨에 파란색, 초록색을 지정을 한다. 그런데 이 세미콜론이 끝나기 전에 느낌표하고 임포턴트라고 치시면은 이거는 정말 최상의 점수를 최상의 점수의 스타일 규칙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어때요? 우선순위 점수 1000점을 고작 선택자가 우선순위 점수가 1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임포턴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컬러 속성은 무조건 초록색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방법은 그렇게 남용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남용하시면은 이 CSS를 구성할 때 굉장히 피곤해지고 눈밑이 검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용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남용 금지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쓰십시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자의 우선순위 점수는 합산된다.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방식은 우선순위가 1000점이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느낌표 찍고 임포턴트를 쓰시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자의 우선순위 점수, 여러 가지의 스타일 규칙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스타일 규칙이 있을 때 이것을 그저 위에서 아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선순위 선택자 부분에 우선순위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 점수가 높은 스타일 규칙이 최종 적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홈페이지에 만들고 스타일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우선순위 점수는 정말 완전 필수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뒤에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뭔가 하실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꼭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를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